조금 전 제가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인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술렁이고 있는 건데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후폭풍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네, 우리 정부가 일본에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 분명히 이건 아니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우리로 치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합친 곳에서요. 독도와 강제동원, 강제징용에 대한 왜곡된 입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이 강제라는 글자를 빼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집해서 병역을 시킨다라는 뜻의 이 징병을 참여 혹은 참가라는 단어로 바꿨고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내용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마치 자원 입대를 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 논란에 대해서 이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부터 긋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역사 도발로 규정하고 간도 쓸개도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일본의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한일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입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 옛날 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요.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했던 아베 내각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논란이 불거졌고, 교과서 논쟁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례 행사같이 된 건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독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는데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데리고 간 일본군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 겁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게 2014년 가기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우익적인 역사관이 교과서에 계속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적 가치관을 반영한 정치적인 교과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시일성도 반영을 합니다. 강제동원 관련 우리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는 이 강제, 징용 같은 표현을 빼버렸습니다. 2017년 의무교육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한 이후에 2021년에는 아예 내각 차원에서 이 강제, 종군이라는 단어를 빼고 징용,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도록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고등학교 교과서부터는 이 강제징용이라는 단어에서 강제를 삭제했고, 이제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바꾼 셈입니다.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사실인데 고의적인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재판에서는 피해자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대한 사실, 그리고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전쟁 중에 강제징용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재판 판결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어제 새로 나온 초등학교 교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올해는 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고유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자기네들의 영토였다, 이런 뜻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70여 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70여 년 전을 등장시켰는데 당장 내년부터 일본의 초등학생, 이 어린이들은 이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 장군이 등장하는 이 노래를 즐겨 부리는데 일본 어린이들과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커서 만나면 독도에 대한 대화 잘 될까 싶습니다. 치증왕 13년 섬나라 부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지연 신라장군이 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대승적 결단,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였다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었는데요. 3월이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본 교과서 왜곡 검정 막지 못한 겁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오히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었던 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 스스로 풀어준 셈이다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인데요. 이미 우경화된 아베 내각을 계승한 기시다 내각과 또 집권 자민당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통 크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이거 이 때렸더니 그냥 말 잘 듣는다. 그랬더니 백기투항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 그것도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 외교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 공사를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를 한 건데요. 교육부도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의와 초치, 교과서 검정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지만 변화는 사실 없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오늘 공식 제출했습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위법성, 그리고 방일 중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등을 모두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마음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할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1일에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정부의 해법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함께 지금 생존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3명 중 1명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마련하려는 건 명확합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거죠. 신냉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위협 그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관을 이렇게 악화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는 싸워왔지만 전략적인 이해, 이익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의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큰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이상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또 27일에는 이문희 외교 비서관이 교체가 된 건데요. 김 전 비서관은 대미 외교를 담당했고 또 이문희 비서관은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두 사람 다 핵심 실무진들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각각 개인적인 사유로 또 부처 인사 시기에 맞춰서 그만둔 것이라면서 경질서를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는 구체적인 사유까지 보도가 되고 있죠. 미국 측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타진을 했는데 비서실과 안보실 간의 칸막이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문화 행사를 같이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적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니 이거 왜 답을 안 줘? 대통령 비서실에서 알고 나서 안보실에다 물어봤더니 아 이거 우리가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해외 일정은 보안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다정회가 진행되고 있던 방금 실제로 김 안보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질설에 무게가 좀 실리는 상황인데요.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로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안보실 내부에 권력 다툼이 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직접 관여했던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마찰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안보실의 권력투쟁이 김태효 외교안보실 1차장이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온 바에 의하면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거든요.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에 이제 당신들이 답변할 때다 하고 던졌는데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이 외교안보라인 교체는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졌죠. 야권에서는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라인이 흔들리는 건 이제 상대가 있는 미국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준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핵 문제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I 등 미국과도 이 경제 안보 면에서 첨예한 이슈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핵하고 IRA에 대해 가지고 뭐 줄 건데 라는 걸 조금 더 밀어붙여야 될 건데 거꾸로 이렇게 이슈가 업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잘 대접하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잘 대접하고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요.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있었다는 점은 숨기지 않은 셈인데요.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외교 일정, 다정회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 여러분,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유튜브 실시간 정치부 회의 검색하셔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에 다정한 백달 반장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교과서에 이재명 대표, 간도 쓸개도 내주고 뒤통수도 맞은 격, 한미 정상회담 한 달 앞두고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자진 사퇴.